안녕하세요. 김아이TV입니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난 뒤 올려주신 댓글 보면서 참 힘이 됐습니다. 노이원님, 나르시스님, 정재근, 전은진, 김준우, 신선이, 효랑이, 김문경님 등등 모두 감사드립니다. 채널에 더 애정이 생기고 역시 구독자님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기분이 들어서 용기 내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뭘로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최근 신혼부부인 제 친구가 부동산 상담을 왔습니다.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나눠보려고 왔습니다. 친구의 고민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제 친구는 신혼부부 특공, 신특을 써서 청약을 무조건 한다는 마인드였어요. 청약을 한다는 이 생각은 변하지 않는 고정이었고요. 그래서 곧 이사를 해야 하는데 다음 집을 전세로 가려니 막막한 거예요. 왜요? 목돈이 묶이니까요. 그런데 전세를 구해야 되긴 구해야 되고 이만저만 고민이 많아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일단 구독자님들 지금 하고 싶은 말들이 많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모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할 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인 청약, 구축 매매, 전세, 월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친구의 고민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왜 굳이 청약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고 일단 물어봤죠. 다 각자의 생각과 마인드가 있을 테니까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무조건 청약, 이 생각은 조금 올드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조정 대상 지역 이런 제도들이 생기기 전에는 청약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때는 청약에 당첨만 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 있으니까요. 몇 천만 원 쉽게 벌었죠. 그때는 자나깨나 청약에 열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때의 청약을 생각하면 아직 그때의 청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 역시 신혼부부 특공을 써서 청약에 당첨되고 새 집에서 시작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굳이 청약을 쓰지 않아도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피를 주고 피를 받고 팔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피를 주고 팔 수가 있어서 내가 들어가서 살지 않더라도 일단 종잣돈 마련하는데 초고속 방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무조건 등기를 치고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럼 그동안은 어떡하죠? 목돈을 전셋집에 묶어 두려니 참 또 답답하고 그래서 제 친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전 국민이 아마 집 걱정이 가장 크실 텐데요. 남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고 내 자식들의 일이고 내 부모님들의 일이죠. 전세에 들어가서 살려니 목돈이 집에 묶입니다. 부모님의 찬스를 받지 않는 한 청약이 당첨된다 하더라도 계약금 밀어넣을 돈이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70에서 80% 정도 받는다 해도 전세 금액에 따라서 내 돈이 몇 천만 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차저차해서 원하는 곳에 청약이 당첨됐다. 분양가를 6억으로만 잡아도 10% 계약금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일단 당장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전셋집 구한다고 내 돈 거기 다 들어가 있는데 계약금 어떡하죠? 그래도 청약을 무조건 해야겠다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방법은 월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세 산다고 하면 불쌍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못해도 전세는 가야 한다는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투자자의 성향이 짙으신 분들은 오히려 월세를 더 선호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서 전세 이자 내는 거나 월세 사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때는 월세가 더 낫죠.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연 5%를 앞두고 있어서 전세와 월세의 경계가 희미해졌습니다. 지금 금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된 거 알고 계시죠? 한국은행이 지난 2020년 5월에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지만 지난 8월과 11월, 올해 1월에 총 3차례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5%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됐어요. 그래서 2, 3년 전에 2%대의 초반 금리로 전세 대출 받으신 분들은 지금 금리가 2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매달 내야 하는 이자 때문에 부담이 큽니다. 만약 2억 원의 전세 대출을 2년 전 금리로 받았다면 연 이자 부담이 400만 원으로 월 33만 원 정도 부담하지만 지금은 5%대의 금리가 인상돼서 연 1000만 원, 월 83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월 이자가 거의 90만 원에 육박하고 있으니 전세로 살고 있지만 사실상 월세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월세 살면 부모님들도 아유 내 딸이 내 아들이 월세로 시작해서 너무 속상해 하시고 주위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주위 사람들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월세 10,000원도 보태주지 않습니다. 주위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으세요. 그리고 투자자분들에게 전세 월세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월세 사라라고 조언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전세는 결국 집주인 좋은 일만 시켜주는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하는데요. 논리는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6억 아파트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요즘은 전세가 매매가의 거의 7, 80%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럼 4억에 들어와서 살 전세입자를 구하면 내 돈은 2억만 있어도 집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전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입자가 내가 은행에 전세대출을 내서 내가 은행에 이자를 내면서 집 주인한테 4억이라는 돈을 공짜로 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6억짜리 집이 7억, 8억, 내가 2년 동안 전세 살고 있는 동안 집이 8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럼 이 이익은 누가 고스란히 가져가죠? 집주인이 가져갑니다. 그럼 집주인이 세입자한테 와서 아이고 우리 세입자님 덕분에 제가 집을 살 수 있었고 2억을 벌었습니다. 세입자님께 수익을 나눠드릴게요. 이런 집주인 보셨나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올랐으니 전세금을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집주인 좋은 일만 시키지 말고 월세를 선택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로 살면서 목돈을 갖고 있다가 내 집 장만할 때 그 목돈을 쓰기 위해서 월세로 이사를 가라는 조언이 나오는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마 이런 조언을 들으시고 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이게 또 나의 경험이 되면 월세가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당장 매달 월세로 나가는 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목돈이야 들고 있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가 불감당인데 월세로 가시면 또 안 되겠죠? 집값 하락할 때를 잡기 위해서 그 집값 하락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월세를 살고 월세 살면서 목돈을 쥐고 있다가 그 타이밍이 오면 짠 사야지. 집값이라는 건 파동을 그리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지표입니다. 최근 몇 년은 너무 급등하게 오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딱 바닥일 때, 딱 최정점일 때, 딱 그 정점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락하는 시기면 그 하락하는 시기 중 어느 지점일 테고 상승하는 시기면 상승하는 시기 중 어느 지점이죠. 딱 그 포인트를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타이밍 잡자고 월세살이 하는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정답이 없습니다. 결론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의견 일치가 중요합니다. 전세 대출 받을 때 나가는 이자가 얼마인지 계속 두드려보고 월세보다 적게 나가고 또 전세금은 몇 년 뒤에 받을 돈이니까 안심하는 것도 누군가는 맞다고 생각하고 또 투자자의 성향이 짙으신 사람들은 그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전세 사라란 말인가? 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요. 본인의 신용이 좋고 우리 가정의 형편 등등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도 채워 넣어야 되는 그 몇천만 원의 여윳돈이 있고 전세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전세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은 칼로 무 자르듯이 월세 살아라, 전세 살아라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월세 살면서 목돈을 가지고 있다가 투자 타이밍을 보고 투자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월세 사는 게 맞다는 마인드를 가지실 테고 또 전세로 시작해서 전세 기간 끝날 쯤 매매로 도약해서 그렇게 차근차근 이루신 분들은 또 전세가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결국 나의 투자 마인드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내 짝꿍과의 투자 마인드가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의 의견 일치가 중요합니다. 모든 부동산의 지표는 우리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약을 한다는 마인드여도 아내는 이번에 여기에 넣어보고 싶은데 남편은 거기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며 반대를 하면 또 결국 못 넣습니다.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짝꿍이랑 의견 맞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당장 나가는 돈 아끼는 게 중요하고 또 투자자로서의 성향이 약하신 분들은 부동산이 너무 오르면 지금이 꼭지점인 것 같아서 못 사고 집값이 떨어지면 또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사고 못 사는 분들은 계속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저런 조언을 참고하지만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떤지 융통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파악이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솔로가 아니시고 짝꿍이 계시는 분들은 짝꿍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투자에 대한 마인드가 일치돼야 합니다. 아내는 집을 사자고 하고 남편은 아직 아니라고 하고 몇 년 뒤에 집값이 오르면 아내는 내 말이 맞잖아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기도 하죠. 또 아내는 투자를 해야 되니까 월세로 이사를 가자는데 남편은 뭐하러 월세 살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며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비 신혼부부는 우리 신혼부부 특공 써야 하니까 전세로 시작하자는데 예비 신랑은 구축 아파트 사서 시작하자고 할 수도 있고 참 의견들이 다양하죠. 그런데 제가 이런저런 케이스들과 여러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모님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 시작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에게는 청약도 너무 버거운 무게감처럼 느껴집니다. 계약금의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중도금 1회차는 자부담해야 하고요. 마지막에 잔금 대출까지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집 장만을 위해서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아끼는 거 정말 너무 좋은데요. 근데 정말 막상 해보시면 대출이자 나가는 거나 이제 나중에 잔금 때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아끼고 사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부모님 도움 없이는 청약을 이끌어 가는 게 정말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근데 부모님 도움 받을 수 있고 내가 모아둔 돈이 많다면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해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축 아파트도 안에 리모델링해서 예쁘게 해서 살면 신축 못지않게 정말 예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지에서 대학교를 다닌 게 아니면 결혼 생활이라는 것과 동시에 인생 처음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을 접해보게 됩니다. 슈퍼 가서 과자 사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죠. 너무 큰 덩어리이고 매매 가격이 크다 보니까 부동산이 처음인데 처음부터 매매로 시작하려니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다 하는 안정적인 전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위에 먼저 결혼한 언니나 친구들을 보면 전세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리고 임신을 하고 혹은 아이가 태어나서 다음 집은 구축 아파트 매매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매매로 시작할 걸. 이 말들을 꼭 하십니다. 처음에 매매로 시작하기 두려워서 누구나 다 하는 전세로 시작을 한 거죠. 사회초년생이고 신혼부부들은 부동산에 대해 경험도 없고 또 깊이 있게 생각도 해보지 않아서 그냥 다들 누구나 하는 선택들을 그냥 나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2년 뒤에 매매로 갈 거면 시작할 때 매매로 시작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나머지 차액 금액을 감당할 능력이 된다면
구축 아파트 매매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전세로 시작하게 되면 2년마다 이사를 가야 되고요. 요즘은 2+2 전세 제도가 생겨서 2년 더 살 수 있지만 2년마다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2년 뒤에 또 처음 신혼집 고민할 때랑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중개 수수료며 이사 비용이며 빠져나가야 되는 부대 비용, 지출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내 집에 사는 것과 아닌 것은 거기서 오는 안정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두 내 집, 내 집, 내 집이 있어야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전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외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결국은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아직 내 집 마련하는 것에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면 전세나 월세 중에 우리의 투자 마인드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고요. 짝꿍과 우리의 미래 집을 위해서 현명하게 계획을 세워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로 합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는 돈을 모아서 얼른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짝꿍은 차에 투자를 한다든지 여행이나 캠핑에 마음이 있으면 술술 새는 돈이 생기잖아요. 일단 우리 가게의 상황에 맞게 현명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공인중개사로서 여러 사연과 케이스들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요. 집을 사서 시작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구축이든 신축이든 중형이든 소형이든 우리 경제력에 맞는 주택을 장만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 없는 스트레스는 오래 겪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습니다. 구축이어도 내 집이라는 그 안정감이 주는 힘은 돈을 떠나서 생각보다 큽니다. 구축을 사신다면 입지 좋은 구축을 꼭 매수하시고요. 그러려면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보는 안목을 많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신축 청약도 너무 좋지만요. 상황이 안 되는데 청약을 인생 목표로 삼고 청약 당첨만 기다리다가 결국 구축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또 요즘 같은 시기는 청약 통장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미분양이 많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노려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서 전세나 월세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럴 땐 그러면 월세가 더 낫겠죠. 전세는 목돈이 묶이는데 월세는 목돈이 묶이지 않잖아요. 그럼 그 돈으로 또 투자할 기회비용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김알TV 구독자님들, 우리 구독자님들도 여러 재테크 채널 많이 보시죠? 하락론자도 있고 상승론자도 있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견해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하락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칼로 물베듯이 바로 하락,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상승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긴 호흡이고요. 우리들만의 데이터, 나만의 투자 방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밑바탕에는 우리 가정의 경제력에 맞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또 대출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마인드도 바꾸시면 좋아요. 대출을 활용하는 거죠. 그러려면 부동산 공부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출과 관련해서 찍어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도 꼭 참고해 보시고요. 내가 아무리 투자의 안목이 좋다 할지언정 내 가족이 동의해 주지 않으면 이게 또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공부를 해야겠지만 가족들과 경제적인 이야기, 부동산의 흐름들을 같이 많이 소통하시면서 내 남편이랑은 도통 대화가 안 돼. 불통이야. 우리 엄마는 너무 올드한 사고방식이야. 이렇게 마음 닫고 입 꼭 닫지 마시고요. 가족들은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명이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해도 다른 구성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고요. 또 한 명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고 우리가 세운 계획이 우리가 선택한 또 그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응원해주면서 같이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 샀는데 당장 안 올랐다고 누구 원망하지 마시고요.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오를 때까지 기다려보면 되죠. 이렇게 우리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길 믿고 기다려주고 노력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거 보면 부부들끼리도 경제관, 투자 마인드가 맞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요. 아니면 전적으로 한 사람에게 믿고 맡기는 부부들도 많죠. 결혼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많이 나눠보면 좋을 텐데 또 결혼 전에는 이런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연인분들은 서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한번 나눠보시고요.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차피 공원에 산책하면서 데이트할 거면 요즘 관심 가는 아파트 주변을 걸어본다거나 그곳에 가본다거나 임장 데이트도 하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인터넷으로 100번 보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그곳의 땅을 밟아보면 훨씬 더 많은 공부가 됩니다. 해보시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나라가 하는 정책들은 무주택자들도 다주택자들도 집주임도 세입자도 우리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시대에 맞게 또 정책에 맞게 현 시대를 우선 팩트 있게 체크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때 우리 가족은 어떤 마인드로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오늘 저녁이라도 같이 상의해 보시고 모르시면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가져온 고민에 대한 저의 대답은 무조건 청약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전세는 목돈이 묶이니 월세를 택해야 하지 않을까 조언해 줬고요. 그게 아니라면 입지 좋은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을 권해줬습니다. 모두들 투자 마인드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내 가족이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더라도 무조건 배척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 충분히 생각을 많이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우리 가족이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본 이야기일 거예요. 그러니 잘 들어보시고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소장님이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이 선택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조언을 듣고 참고할 뿐이죠. 우리가 아직 100살, 아직 한 세대를 다 살지 않았는데도 부동산의 다양한 구간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도 있고 상승할 때도 있고 아직 기회의 문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그 기회를 잡겠죠.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내가 되어야겠죠. 지나간 놓친 기회들을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또 앞으로의 투자를 위해서 그땐 꼭 우리 가족이 잡아야 되니까 같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말TV 식구들 모두 현명하고 지혜롭게 우리들만의 보금자리인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살기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들도 남겨주세요.